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라며 회담 자체의 성과보다는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 발표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실의 약식회담이라는 표현에 반하여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난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라며 다만 한국 측의 관계 개선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비공식 간담 형식으로 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만나자고 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는 응해줬지만 다음에는 만나려면 한국 측이 먼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와야 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라고 전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다가 기시다 총리의 자국 내 선전에 큰 굴욕을 당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둘러싸고 굴욕 외교,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굴욕 외교, 저자세 외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명쾌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9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 저자세 외교라며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대일 외교가 너무 고개 숙이고 조급한 것 아닌가, 한국 쪽에서 협상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이미 협상력을 잃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사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지 저자세라고 볼 수 없다.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언급한 한국에 대한 표현 등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한일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양쪽의 주장만을 듣고서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죠. 이럴 때 상대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한일관계 전문가인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의 뉴스위크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한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도입 구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윤 정권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는 운동을 되풀이한 것은 일본에서 역사인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말란 말이야. 반대로 안 만나겠다. 9월 21일 뉴욕에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대면이 성사되고 나서 기시다 총리가 위와 같이 불쾌감을 표한 사건이 터진 것은 9월 15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돌연 양국이 뉴욕에서 정상회담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일본 측은 곤혹스러워했고 기시다 총리는 위의 말을 꺼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흐름에 대해 기무라 칸 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측의 한일 관계에 관한 정보 취급이 조잡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이 정보를 플라잉 혹은 외교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색칠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월 18일 도쿄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무장관 회담 후 한국 언론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징용고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해 일본 측도 성의를 갖고 응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하였고, 이를 일본 측이 황급히 부인하였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때부터 한일 관계 악화는 전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이며 취임 후에는 개선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보 관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왜 그 노력을 헛수고로 되돌릴 은행을 되풀이할까요? 윤 정부가 여론몰이 한다는 비판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모순된 행동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이들 발언이 주로 자국 언론을 향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고 국회 다수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입법부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외교는 여론을 향해 실적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이고, 그러므로 외교 성과를 알리기 위해 색칠에 공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한국 외교는 외교를 위한 외교보다는 내정을 위한 외교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해친다면 그것 또한 내정을 위한 외교에도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거듭하는 것에 대해 김우라 칸 교수는 윤 정부의 외교 진영이 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일 관계의 서투른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금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얼마나 크게 악화되어 있고, 전 징용공 문제를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를 여론이나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선 이후 잇따라 일본을 찾은 새 정부 관계자는 지1파로 알려진 신임 대사를 포함해 한결같이 일본 분위기가 이렇게 나쁜 줄을 몰랐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격차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법률적 해석의 문제이며, 그러므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크게 벌어진 해석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인식의 차이일 뿐 쉽게 정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라 교수는 한국 측은 일본 측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신중해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 측을 자학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협상 이전에 양국은 이 인식의 차이를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 메울 수 있기는 할까요? 이어지는 2편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